존경없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 중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 예산 편성에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경항모 사업은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도 범여건이 11대 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정부의 경항모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수박 끄달기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고 필요성을 과대 포장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특히 경항모와 상관없이 상륙작전 능력 증대를 위해 진행된 대형 수송함 관련 선행 연구를 갑자기 경항모 선행 연구로 둔갑시켰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제기된 조건부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무시하고 어겼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확보와 기본 설계 사이의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데 기본 설계를 착수하겠다는 발상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안방, 주방, 욕실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기, 수도관, 보일러 공사를 먼저 하자는 황당한 발상입니다. 넷째, 경항모의 주장비는 함정이 아니라 함재기입니다. 경항모는 다른 함정과 달리 8척에서 10척의 호위 전력을 대동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함재기와 호위 전력 예산은 다 빼고 총 사업비가 미확정된 상태로 경항모 건조비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함재기와 호위 전력 예산을 포함할 경우 최소 20조 원 이상이 예상되자 꼼수를 부린 겁니다. 더욱이 경항모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한 세트로만 불가능하며 최소한 2 내지 3세트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에 국민 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착수하도록 예산을 승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섯째, 경항모 사업의 송환 상임위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이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돼야 하는 것이 무리라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엔 자료 수집을 위한 간접비 5억을 반영하되 사업비로 전용하지 않도록 부대 의견을 달기로 여야 간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 삭감안에 정부 측도 동의했고 결국 국방위가 이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인 수의 행포로 국방위 심사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상임위의 예산 심사권을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에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항모가 우리 안보 환경에 불효불급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경항모는 군사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우리 안보에 경항모보다 더 시급한 전략 무기는 잠수함과 미사일 그리고 무인전력 등입니다. 남들도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겠다는 식의 허장허세에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군사적 실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항모가 정말 필요한 무기체계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동대문 갑 출신 국방위원회 안규백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원식 의원님께서 소상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 앉아 계신 또 생각이 다르신 의원님들도 수긍이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형 항모함은 다각화된 국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북한만 보고 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해양 의존성, 안보 환경의 다각화를 고려하여 대주변국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항모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 안보 환경을 고려한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지난 4월 9일 우리는 KF-21 보람의 사업을 출고하면서 그동안 우리 국방의 숙제였던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생산국으로 나가는 첫 발을 뗐는데 대단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우리 경항모는 오는 2021년 우리 경항모는 착수를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형 항모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주변국의 첨단화의 전력하에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서해를 자기 앞마당 내에 하고 있는 중국의 시도는 이제 동해로까지 확장 재팽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이미 2척의 항모를 운영하고 있고 2척의 추가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30년 후면은 10척까지 건조된다고 합니다. 독도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은 이미 10월 3일 이즈모 F-35B라는 이착함하며 경항모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6년, 4년 후에는 가각까지 2척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항모 한 척조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안보 환경의 다각화 유동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 해양 안보는 절대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할 이상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통과합니다. 중국의 1대1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남중국의 전반을 둘러싸고 부딪히고 있는 현상입니다. 해양 안보를 위한 우리의 전력 강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셋째, 한국형 항모는 오랜 사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논의된 게 아니고 물경 25년 전부터 1996년 김영삼 정부 승인 이후에 우리 해군은 지속적으로 경항모를 추진해왔던 사실입니다. 일각에서 비용과 절차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비용이 수십조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경항모의 호위 전력은 이미 전력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구축함, 지휘함, 수상함, 잠수함 등의 기동함정에 필요한 함정을 국방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 지휘함 한국형 항모 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미국처럼 원해에 나가거나 다른 나라 전쟁에 파견해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전단을 뗐다 붙였다 조합해서 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에 착수해도 우리 항모는 2038년에 어간에 가서야 건조가 되는 것입니다. 1년 이번에 가지 않으면 2, 3년 더 전력화가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소위 제기부터 사업 타당성 1위까지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하신 동료 의원님이 계셔서 군에서 리스크 관리한 방안을 국방위에 보고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수정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가 전력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승패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이기고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력의 요체는 압도적 전력으로 싸우기 전에 적의 의지가 길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항모는 우리 군의 압도적 능력을 부여할 첨단 전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